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메리 E. 윌킨스의 따뜻한 이야기, 황금 항아리를 준비해 왔어요. 비 내린 뒤 무지개가 걸린 초원, 그 끝에 황금 항아리를 찾으러 나선 한 소녀의 이야기.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금이 아닌 가족의 얼굴과 집의 따뜻한 빛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랑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주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플라워 가족은 넓은 초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 앞의 잔디밭은 완만하게 내려가며 그 끝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짙은 초록빛 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걸릴 때면 그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무지개가 피어오를 때마다 플라워 가족은 어김없이 문 앞이나 창가로 달려나가 그 황홀한 빛을 바라보곤 했다. 플라워 가족은 9 식구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7명의 아이들. 아버지 플라워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시인이었고, 어머니 플라워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성실한 어머니였다. 아이들은 모두 사랑스럽고 개성 넘쳤다. 첫째 딸은 부드러운 파란 눈과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였는데 이름은 플렉스 플라워였다. 둘째는 붉은 뺨에 잠이 많고 느긋한 성격의 사내 아이로 이름은 포피 플라워였다. 이처럼 이름이 하나같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모두 아버지의 철학 덕분이었다. 아버지 플라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과 혼란이 서로 어울리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의 마지막 2 구절이 운율을 맞추듯 함께 놓인 사물 사이에도 어딘가 닮은 결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는 종종 그 불일치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과 삶 안에서만큼은 최대한 조화를 이루려 애썼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이 성격에 꼭 맞도록 지었고 꽃을 가꿀 때에도 색깔이 어울리는 꽃들만 나란히 심었다. 가능하다면 이름끼리도 운이 맞도록 하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꽃들이 끝내 짝을 이루지 못한 채 자라났다. 상자나무 옆에는 플록스 꽃이, 등나무 옆에는 들장미가 있었다. 엘더꽃 덤불 옆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지만 제비꽃이나 인동덩굴처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꽃들은 그냥 혼자 자랐다. 이 점이 그를 꽤 괴롭혔지만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언어를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야. 꽃의 이름을 지을 때 서로 어울리는 색깔의 꽃들이 운율을 맞추게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꽃을 키우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 일은 그의 마음에도 잘 맞았다. 꽃들의 이름이 조금만 더 잘 어울렸다면 그는 완전히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집안에 가구와 살림살이도 가능한 한 운율이 맞도록 배치하려 애썼다. 그 일은 늘 쉽지 않았고 많은 생각과 정성을 필요로 했다. 식탁은 지붕 끝 아래 두고 발판은 시원한 곳에 두었다. 큰 흔들의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놓았으며 등잔은 지하실의 서늘한 곳에 두었다. 그는 그것이 어울린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꽤 불편했다. 어떤 물건은 몇 해를 고민해야 짝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생활은 잠시 불편해졌다. 예를 들어 거미는 그에게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결국 그는 그 거미의 짝을 찾았다며 만족했지만 그 뒤로 어머니나 딸들은 자리에 앉을 때마다
반드시 그 거미를 옆에 두어야 했다. 그는 그것이 조화라고 믿었다. 주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쐐기풀과 짝을 맞춘다며 주전자 위에 쐐기풀을 걸어두었다가 아이들이 모두 쏘여 울음을 터뜨렸다. 그 다음에는 긴 의자와 짝을 맞추겠다며 주전자를 그 위에 걸었지만 그 덕분에 차를 끓일 수 없게 되었고 의자에 앉는 사람마다 머리를 부딪혔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언어를 조금만 바꾸면 주전자와 프라이팬이 서로 짝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프라이팬을 스케틀이라 부르자고 했다. 그날 이후 주전자는 스토브 위에서 스케틀 옆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플라워 가족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매우 아늑하고 아름다웠다. 통나무로 지어진 집에 초가지붕이 드리워져 있었고 온통 꽃넝쿨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고 따뜻했으며 방은 하나뿐이고 위층에는 작은 다락이 있었다. 집 주위에는 꽃밭과 덩굴 지지대, 향기로운 꽃나무들이 정갈하게 둘러 있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많은 손길이 필요했다. 꽃은 손을 보지 않으면 금세 시들고 집도 늘 정성껏 가꾸어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부지런히 일했다. 막내들조차도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다. 특히 맏딸 플렉스 플라워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동생들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언제나 밝고 행복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사랑했고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다. 아버지 플라워는 가끔 마음이 쓸쓸했다. 삶이 평화롭고 아름답긴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꿈꾸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다른 세상을 그리워했다. 그럴 때면 딸 플렉스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플렉스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닮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다.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린 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다. 그날 아버지 플라워와 플렉스는 정원에서 비에 눕혀진 장미 덤불을 묻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플렉스야, 무지개 끝에 있는 황금 항아리를 한 번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플렉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황금 항아리요? 그게 뭐예요?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전설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자신이 지은 짧은 시 한 편도 읊어주었다. 무지개의 끝 푸른 언덕에 반짝이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세월 빛을 잃지 않은 황금 항아리라네.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 나그네요? 그 길을 걷는 그대를 위한 것이지. 플렉스는 파란 눈을 크게 뜬 채 귀 기울여 들었다. 그걸 찾으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그렇단다. 만에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그러면 멋진 집을 짓고 정원사도 두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고용할 수 있겠지. 우린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마 우리는 결코 그걸 찾지 못할 거야. 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황금 항아리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얘야, 그건 불가능하단다. 무지개는 우리가 닿기 전에 이미 사라져 버리거든. 그렇긴 하네요. 플렉스는 장미 가지를 묶으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며칠 뒤 또다시 무지개가 걸렸을 때 플렉스는 문 앞 계단에 서서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한쪽 끝이 산기슭에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훨씬 커서 금세 눈에 띄었다. 반대쪽 끝은 특별히 표시할 만한 곳이 없었다. 먼저 소나무 쪽 끝부터 가봐야겠다. 플렉스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거기에 없으면 다른 쪽 끝을 찾아가면 되지. 며칠이 지나 무덥고 숨이 막히는 날, 하늘가에 먹구름이 차오르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오늘 오후엔 비가 오겠구나. 아버지가 정원에서 들어오며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막내 동생을 재운 플렉스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엔 쉴 수 있을까요? 왜 그러니, 플렉스? 산에 가서 들꽃을 좀 따오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비가 올 것 같아. 젖으면 감기 걸릴지도 몰라. 플렉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비 맞는 거 좋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동안 참 부지런했으니 잠깐 놀다 와도 되겠구나.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비가 오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플렉스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파란 리본으로 묶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체크문의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그때는 이미 하늘 서쪽에 먹구름이 검게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이웃집으로 잠시 들러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거기 있어서 플렉스가 집을 나서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다. 플렉스는 집 맞은편에 아치형 돌다리를 건너 산쪽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고요하고 어두우며 엄숙했다. 다가올 폭풍을 알고 있는 듯 나무들은 잎사귀를 부드럽게 흔들며 속삭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으로 그 속삭임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나무들은 아버지의 시에 나오는 구절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 노래를 처음 지을 때 그 나무들의 속삭임을 들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무지개 끝 푸른 언덕에 반짝이는 것은 무엇일까? 단풍나무 잎들이 속삭였다. 그러자 소나무 잎들이 대답했다. 수많은 세월 빛을 잃지 않은 황금 항아리라네. 다시 단풍잎들이 물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 나그네요? 그리고 소나무 잎들이 대답했다. 그 길을 걷는 그대를 위한 것이지. 플렉스는 마지막 구절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가 점점 크게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설렜다. 그녀는 똑바로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평소에도 자주 놀러가던 곳이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천둥이 하늘을 울렸다. 세찬 바람에 잎사귀들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그 소리가 마치 합창처럼 들려왔다. 무지개 끝 푸른 언덕에 반짝이는 것은 무엇일까? 플렉스는 바람과 비를 헤치며 달렸다. 무지개가 뜨기 전에 꼭 그 나무에 닿고 싶었다. 태양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멀리 바위 위에선 그 거대한 소나무가 보였다. 비방울이 반짝이며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나무들 사이로 다시 노래가 울려 퍼졌다. 무지개 끝푸른 언덕에 반짝이는 것은 무엇일까? 플렉스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기어올랐다. 붉은빛, 초록빛, 황금빛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항아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항아리 곁에 앉아 손을 얹었다. 순간 온 세상이 붉고 푸르고 보랏빛으로 빛났다. 그 빛은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시고 어지러웠다. 나무잎들이 다시 노래했다. 이번에는 마지막 구절만 반복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 나그네요? 그 길을 걷는 그대를 위한 것이지. 플렉스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무지개는 거의 사라졌고 옅은 장밋빛과
초록빛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 아래 놓인 황금 항아리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플렉스의 손 아래에서 황금 항아리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 주위의 소립들은 모두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사이로 돋아난 어린 풀잎들까지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플렉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금화가 가득 들어 있을 거라 믿었다. 그 돈으로 크고 멋진 집을 사고 정원사와 식모를 두어 부모님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놀라움에 숨을 멈추었다. 그 안에는 금화 대신 작게 비춰진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그녀가 집에서 보고 떠올리던 그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 그대로였다. 플렉스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포피와 막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다른 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들 모두가 황금빛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마침내 플렉스는 항아리 속에서 정원도 보았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장미 덤불을 묶고 있었고 넝쿨이 감긴 예쁜 집이 보였다. 집 안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무릎에 안치고 앉아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했다. 플렉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빨리 집에 가야 해. 너무 늦었잖아. 모두 보고 싶어. 그녀는 황금 항아리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힘껏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뒤에서는 여전히 황금빛 항아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플렉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해질 무렵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가 내린 뒤라 모든 장미와 백합을 다시 묶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몸에는 우유를 담는 양철통이 방패처럼 걸려 있었다. 그것이 남자라는 말과 운이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운율로는 아름다웠지만 일하기에는 매우 불편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없어 곤란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매단 채로 일하느라 몹시 불편했다. 플렉스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았다. 아버지, 그녀는 기쁨에 겨워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코가 양철통에 부딪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저 너무나 반가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몰랐다. 아마도 항아리 속에서 그 얼굴을 본 뒤라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아버지, 저 황금 항아리를 찾았어요. 무지개 끝에서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그 안엔 금화가 없었어요. 그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우리 집과 정원이 다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부드럽고 슬픈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건 착각이란다, 플렉스. 진짜 무지개 끝의 항아리에는 천사가 새겨진 금화가 가득 들어있단다. 네가 본 건 진짜가 아닐 거야. 플렉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분명히 봤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어머니에게 가거라. 네가 늦어서 걱정하고 계실 거야. 황금 항아리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단다. 플렉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주전자가 노래하듯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옆 냄비에서는 향긋한 수프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주위에 동생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가 황금 항아리 안에서 본
그 장면 그대로였다. 플렉스는 너무나 반가워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꼭 껴안고 연신입을 맞췄다. 어머니, 저 황금 항아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금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었어요. 집도, 정원도, 모든 게 다요. 어머니는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플렉스야.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착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시인이시잖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분이 옳다고 하시니 우리도 더 말은하지 말자꾸나. 이제 아기를 좀 안고 있어 줄래? 나는 차를 끓여야 하거든. 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은 아기가 그녀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다. 그녀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황금 항아리를 찾았다는 것을. 그 안에 담긴 것은 금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이었다. 플렉스는 조용히 아기를 안은 채 식탁 옆에 앉았다. 아기는 그녀 품에서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방안을 맑게 울렸다. 어머니는 차를 끓이면서 부드럽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들려오고 프라이팬에서는 수프의 향긋한 냄새가 퍼졌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접시들과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가에서는 노을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방안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플렉스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다시는 황금 항아리를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집과 가족이야말로 무지개 끝에서 찾은 진짜 황금 항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속삭였다. 나는 정말로 황금 항아리를 찾았어. 그건 우리 집이었어. 그날 이후 플렉스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황금 항아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무지개 아래에 자신들의 작은 집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시를 썼고 꽃밭의 꽃들은 늘 고요히 피어났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며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정원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 평범한 일상은 어느 금빛보다도 더 찬란했다. 그리고 언젠가 무지개가 하늘에 걸릴 때마다 플렉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무지개 끝에 황금 항아리는 우리 곁에 있었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그 무지개보다 더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무지개 끝에서 찾은 황금 항아리, 그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가 담겨 있었네요. 삶의 가장 빛나는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기이기에 플렉스가 발견한 행복은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